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진희입니다. 마음 급해진 국힘, 이제는 하다하다 김학의를 보호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충격적인 얘기를 전해 들으셨을 겁니다. 한 번 더 정리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국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난해 김학의 전 차관에게 출국 금지가 있기 전 현 정부가 법무부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약 100여 차례 이상 불법으로 민간인인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여부를 조회했다. 그리고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 조치가 있기 2일 전 지난해 3월 20일부터 법무부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출국 정보를 조회를 하고 수집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되풀이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그 차관을 미워한다, 그러한 이유 하나만으로 김 전 차관을 불법 사찰한 것은 반민주적인 작태라고 정말 황당한 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공익 제보자를 통해서 들어온 정보래요. 그리고 이 자료를 대검에 이첩할 예정인데 수사가 미진하면 특별검사를 도입해서라도 진실을 파헤칠 거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이러한 그 국힘 측의 김학의 사건 비호, 과연 어느 누가 이것을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급해도 건드리면 안 될 범죄자 비호라는 거대한 벌집을 들쑤시고 있는 게 정말 이 국힘이 크나큰 착오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일단 먼저 출입국 관리법 4조 2항,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15조 1항,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김학의는 주호영 씨가 말하는 대로 민간인은 아니었죠. 정확히 말하자면 해외 도피 가능성이 충분한 피의자였습니다. 수사를 받고 있는 대상자였기 때문에 민간인 불법 사찰이 아니라 피의자에 대한 정당한 수사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 정보를 조회한 그 배경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간에 해외 출국을 시도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 관계 기관으로부터 긴급한 출국 금지 요청서가 접수가 되었고 법무부가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해서 긴급 출국 금지 조치가 이뤄졌던 거죠. 이게 팩트입니다. 근데 국힘과 그 극우 언론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죠. 출입국 내역 조회에 영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굉장한 헛소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엄연히 합법적인 절차로 긴급 출국 금지를 위해서 출입국 조회는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능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김학의 전 차관은 지난 10월 28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구속수감이 되어 있는 그런 범죄자죠. 엄연히 범죄자입니다. 그런 범죄자를 옹호하면서 매우 적법한 조치에 대해서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진짜 정말 아무데나 가져다 붙이면 불법 사찰이 되는 줄 아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불법 사찰이라고 하고 불법적인 판사에 대한 사찰은 세평 수집이라고 하는 게 어이가 없죠. 국힘은 이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 그리고 무슨 결정이든 트집 잡기, 어떤 이슈든 국민을 대변하지 않고 정쟁 이슈로 끌어들여 정말 터무니없는 억지 프레임 씌우기의 달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정말 그런 것을 물은 것 같은데요. 암만 해도 잘못된 것을 털었다 싶죠. 오죽하면 그들의 지지 세력에서도 범죄자는 두둔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할까요? 주호영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 전까지 이를 통해서 정말 정부에게 정말 큰 타격을 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기분이 들떠 있었을까요? 국힘 의원들은 김학의 차관 두둔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그 행동 자체가 김학의 전 차관을 두둔하는 것인데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이해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나름대로는 전략적으로 이 법무부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어떤 무기를 쥐어줄 그런 심산이었겠죠. 그런 심산이었을 거라는 평도 나옵니다. 그런데 웃긴 게 이는 오히려 검찰 측에게, 특히 윤석열에게는 더 불리하게 작용할 듯 보이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당시 김학의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의 지검장은 윤석열이었죠. 그리고 그 중앙지검의 3차장은 한동훈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정보를 주호영 씨가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 누구에게 받았는가. 그는 공익제보라고 말하고 있지만 공익제보가 아니라 이는 검찰 측의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서였던 주호영에게 전달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결국 국힘과 검찰이 함께 공멸의 길로 지금 들어서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호영 씨가
정말 가끔 자살골을 넣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히 마음으로는 주호영 그 원내대표와 국힘이 김학의 전 차관을 열심히 두둔해서 자살골을 좀 많이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공유는 더 많은 분들에게 개혁의 필요성을 인지시키는데 함께 목소리를 내게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안 누르셨다면 지금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